좀 들을 줄 아세요? 아니 오늘 국힘 의원들 단체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뉴스에 거짓 선동도 모자라 인격 비하 무조건 우기기 떼쓰기 등 국힘의 모든 저질 스킬이 난무한 청문회장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2022년 이후에 국회에 사무처에 문의하셨습니까? 지금 제공해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충돌 없음으로 해당 하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않았어요. 스톱!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시간 수습하세요. 지금 나중에 몇 초는 더 해줘야 됩니다. 남부터 지금부터요. 최종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주면 되지. 자료 다 공개됐어요. 묻는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줬다고 전체 지금. 아까 내가 물었어요.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묻기 전에 아까 내가 물었다고요. 아니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자료이죠. 역시 서영교. 그냥 해라. 이게 좀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시간 보내세요. 이제. 아니, 자, 자료 제출된 거 맞지요? 자, 이제 자. 시작하세요. 강선우 이 후보자님이 남편 바이오업체 임원 겸직 ES 멘트 상충 논란 관련해서 멘트 해명할 왔어. 때 저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의 문제처럼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 해도 문제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변희경 변호사님, 배우자님이죠. 그 감사재직 회사의 파트너 주식 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6,600만 원 상당 주식이에요. 이거 주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안 된다 그러시다가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주식을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이 회사의 컨소시엄 파트너 회사 주식도 2,200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따님 명의로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주식 보유한 거를 또 재산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건 왜 누락했습니까? 의원님 재산신고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AB온 주식을 조금 이따 매수했습니다. 설명하시고요. 뭐야. 그런데 의원님, 저는 민주당은요 22년 5월경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장 주식 그리고 신고 2월 말에 누락한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했어. 의원님. 재산신고. 조은이. 네.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ABN 주식을 첫 매수했고요. 22년 2월경 재산신고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해서 2월 말에 재산신고했습니다. 당시 재산신고 찾아보시면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다 가짜 설명을 뉴스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재산신고 이후에 22년 2월 28일에 백지 신탁 등에 관한 심사 신청을 하려고 국회 감사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감사관실에서 신고 시점에 신고 기준인 3천만 원 미달할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를 했던 직원의 이름 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28일 배우자가 전량 매도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28일 당일에 매도를 시작으로 전량 매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피켓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탁하신 피켓을 제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영도 간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실 경우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에 따라 피켓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띨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띄세요. 띄세요. 자, 이거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띄세요. 띄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띄세요. 자, 이거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당신 책상이야? 왜 그 반발을 또 합니까? 최영두 간사와 위반입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셔서 이 피켓을 띄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말 삼가하시고요. 말 삼가하시고 지금 발언권 없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야당 의원 5명이서 피켓을 띄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의원이 지속적으로 반말과 일어서서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위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고요. 더 이상 경위들의 행동을 막아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직접 피켓을 띄지 않는 한 회의장 질서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틈만 나면 피켓으로 시위할 것이고 틈만 나면 앞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피켓으로 시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진실로 기양을 고민하던 중에 기양을 위해서 터를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네,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안 냅니다.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했다고 방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두릅밥 말씀하셨는데 두릅밥은 샀는데 아직 이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한 거죠. 재산을 속인 거죠. 계약만 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입니다. 위장 전입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릅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샀다고는 하지만 서류도 안 내고 이제 내겠다는데 보겠습니다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두릅밭 땅이 있고요. 텃밭 땅이 있는데 두릅밭 땅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667-17 두릅밭 사진은 다른 거고 668-18 텃밭 사진은 다른 건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수행 과정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정인도 전부 다 봉쇄합니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죠.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그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 위원장께서 정식 사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네, 저는 특정 의원님의 성함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가 제공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시라고 한 건 저는 의원님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닿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진을 통해서 CCTV 캡처본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유지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기왕의 판례를 김건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사례는 공영 부분이라고도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아까 들어갔던 내용은 내실이 들여다보이는 마당, 앞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신 율사이실 줄 압니다. 제가 지시라고 한 건요. 저런 짓, 그렇게 들어갔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들이 과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죠.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의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할 때 의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나보고 이런 지시라고 해놔놓고 뭐 또 다른 말씀을 뺑뺑 둘러서 하세요? 예? 좀 전에 내 뒤에 있는 보좌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좀 들을 줄 아세요? 본인이 가려서 말씀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지시라고 얘기를 해요. 다 생각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다니는 건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당 공무집행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듣기 거북한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빨리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사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와.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두 명으로 파악해서 두 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란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고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보자님께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머뭇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봐라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이 TV조선 기사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변의 의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글은 공식 입장, 공식 자료, 공식 설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준비단 내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 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저로부터 못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서영교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고 장철민 의원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내부에서 저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께서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임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여가부 장관이 공석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 17개월, 공식적으로는 17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단 한 차례도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이후 여가부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